어, 안녕하세요. 네, 농협은행 인사부 정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행 관련해서 지금 채용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현재 저희는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앞두고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진행을 해오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Q&A 창에다 남겨주시면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진행 순서를 기업 소개를 한 1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 정보라든가 채용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또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4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제가 이제 준비한 PPT를 보면서 그 설명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네, 이제 이 P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순서를 이제 농협은행 소개, 채용 관련 사항, 절차 및 체크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아까 10분짜리 내용까지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기업 소개에 더해서. 자, 농협은행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이 걸어온 길이 있죠. 네, 이렇게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된 그 은행이고, 지금 2009년에 보시면은 여기 청와대 지점 개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또 그런 개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혹시 만약에 농협은행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거는 한 번씩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아는 것은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지금 13년도 보면 이제 해외 점포가 개설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2018년에 보시면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저희 이제 큰 자부심 중에 하나죠. 저희가 어,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19년에 보시면 디지털 혁신 캠퍼스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 농협은행의 최대 관심사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DT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신다면 나중에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농협은행은 흔히 민족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자본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농협은행에 출자라는 곳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리고 그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이 100%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농업인들이 국내 자본이죠. 100% 출자해서 농협은행을 설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어떤 특정한 사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업인 실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여기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복지나 특히나 이제 농업인 관련된 사업들이 가장 크죠. 그래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오른쪽에 삼각형을 보시면 그 우리 지금 세대에는 과연 그 농가가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환원하는 농가가 어떤 곳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될 텐데요. 보시면 요즘 아마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이런 거 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면 여기 교육 및 휴식의장 있잖아요. 아무튼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농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냥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우리에게는 그 농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한테는 그런 게 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더 심각해진 문제인데, 이 식량 안보가 보이실 거예요, 하단부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식량을 외부로 수출하는 것을 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또 여기 풀렸네요. 네, 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은 정말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국가의 존립마저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협은행이 얼마나 믿음직한 은행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뭐 농협은행 점유율 이렇게 나오죠. 뭐 청사라든가 시군금고, 교육금고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밑에 하단부에 사진 나오는데요. 여기 청와대 아까 말씀드렸죠. 청와대 지점 들어가 있고 뭐 국회. 그러니까 뭐 청와대 지점 들어갔으면 사실 뭐 거의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그만큼 믿음직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농가의 대출이 잘 못 나갑니다, 일반 금융기관 쪽에서는. 네. 근데 뭐 저희는 그걸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가 부실률도 크고 사실 수익이 잘 안 되는 기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설립 목적 자체가 그런 농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그 부족분은 메우고, 농가에는 이제 손실이 있더라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채용 관련된 사항을 하기 전에 잠깐 음성이 잘 되는지 한번 보고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방금 PPT 했던 거 내용 잘 들리셨나요? 되면은 뭐 그렇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면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유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인제 여기서부터 쪼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재상이 있죠. 이 인재상이 왜 중요하냐? 뭐 이게 없는 기업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자기소개서도 작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면접에서도 이걸 기반해서 면접 문제 아니면 뭐 논술 문제도 이런 데서 기반을 해서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결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은행장님까지 최종적으로 결제가 나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절실한 단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 전문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사회적 책임, 변화를 선도, 그리고 뭐 고객을 먼저, 뭐 하나 안 중요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시거나 면접 질문 뭐 준비를 하실 때 도대체 어떤 방향을 할지 모르겠다 하면 이거 그냥 출력해서 책상에 붙여 놓고서 준비를 시작을 하셔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채용 관련된 뭐 배치 내용인데요. 이 저희 공채에서는 이 5 급과 그다음에 6 급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5 급은 전국 단위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뭐 전문 자격, IT 이렇게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영업점에서 뭐 1-2년 뭐 아니면 2-3년 근무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은 중앙본부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급 중견 같은 경우는 이제 IT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IT는 뭐 5 급에도 있고 6 급에도 있죠. 그리고 6급 초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행원입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지역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역 전문가죠. 지역 밀착형 핵심 인재.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구다 그러면은 '대구 지역을 벗어나기는 싫다. 내가 사는 고향이고 내 고장이고 여기서 근무하고 싶은데 전국 단위로 지원하면 내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난 지역 전문가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6급 전형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 급과 6 급은 무슨 차이냐 했을 때에는 '호봉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수행 업무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가장 해당되는 쪽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수준은 이제 뭐 7 급은 저희가 뭐 따로 공채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초임, 호봉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어 그 호봉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6급
경우에는 계장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5급도 계장님이고, 그 다음에 4급이 이제 뭐 과장, 차장 뭐 이렇게 돼 있고, 영업점으로 하면 이제 팀장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급은 부지점장이나 아니면 이제 본부 개념으로는 팀장급, M급은 이제 부장님들 아니면 이제 나중에 뭐 임원분들 해당이 되시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말이 좀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대학원을 나와서 입사했습니다. 뭐 아니면 고등학교 나와서 입사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연봉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5급에 지원했습니다. 6급에 지원했습니다에 따라서 이제 호봉은 다 똑같다는 거죠. 뭐 학력에 따라서 경력, 뭐 이전 직장이 있었어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채용 절차 및 체크 포인트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농협은행 채용 절차는 뭐 지원서를 작성하고 1차 전형, 2차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요약하면은 자기소개서고요. 그 다음에 필기죠, 이거는. 그래서 평가들을 보고 3차 전형은 면접이죠. 네.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시간상 바로 넘어갈게요. 자, 1차 자기소개서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솔직하게 쓰셔야 되고, 요즘 뭐 코칭 많이 받는 분들 계신데 그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인적성 평가를 칩니다. 근데 뒤에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칩니다. 이유는 그 1차와 2차의 어떤 신뢰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뭐 경험 꼭 들어가야 되죠. 경험 쓰라는데 경험 안 쓰시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실수가 있으면 이제 그냥 뭐 취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셨나, 약간 그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분량 너무 적게 쓰시면 또 시간이 너무 없으셨나, 급하게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네, 이제 표절하거나 모방하면 이런 거 요즘은 많이 거르고, 또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뭐 5년 이상 다 했던 사람들이라 좀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한 들어가면은 몇천 개씩 읽죠, 1인당. 이게 또 복수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쪼개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잘 읽히도록 가독성이라 그러죠. 그런 게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새벽까지도 막 읽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읽혀야지 또 채점이 더 뭐 잘 나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간절함, 아까 뭐 오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참신하거나 이런 거는 그만큼 많이 찾아보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검색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참신하면서도 잘 읽히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필기 보는데 여기 NHCT라고 있죠. 옛날에 이제 NCS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뭐 보완해서 발전시킨 시험이고요. 그래서 뭐 직무 능력 평가, 뭐 소금물 구하는 문제부터 아니면 뭐 우리 요즘은 NCS 기반으로 해서 뭐 금리 관련된 문제들도 좀 들어갑니다. 그런 거 시중에는 문제집에서 뭐 그걸 참고해서 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스타일을 한번 보실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상식 평가. 여기서는 이 상식 돼 있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일반 시중에 있는 서적 선에서 나오지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5급만 보고요. 6급 지원자들은 요거 시험 요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성 한 번 더 본다고 신뢰도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시간 되게 짧죠, 문제에 비해서. 뭐 이것도 짧은 거예요, 직무 능력도. 뭐 마찬가지. 네, 논술은 5분만 본다 그랬고 40분 안에 글 하나 써내기가 이거 녹록지 않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공고가 지금 띄어져 있는데 한번 실제 공고를 보셔야지 그 회사에 지원을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시면 실제 나중에 지원할 땐 좀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능력 평가는 뭐 이제 시간상 간략하게만 볼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이제 해당 직무 수행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상식 평가, 뭐 경매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씩은 알아놓으시는 게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된다.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모르는 문제 찍지 말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비워두세요. 논술. 네, 논술은 이제 5급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네,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이제 몇 가지 예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을 위주로 많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여기 동아일보 채용 설명이니까 우리 동아일보 그리고 채널A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 보시는데 이제 집단 면접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죠. 다대다 면접이고 그 다음에 토의 면접. 요거는 이제 토의이기 때문에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죠. 토론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토론일 때 있고 토의일 때 있는데 그래서 서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접관이 좀 여러 명이고 지원자 여러분 한 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좀 심층적으로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좀 면접을 하는 방식이고요. RP 면접은 롤플레잉이죠. 역할극. 이제 면접관이 그 고객 역할을 하고 여러분께서 직원이 되시는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면접이죠. 네, 시간상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질문 또 받아야 되니까 네, 이런 거는 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기 집단 면접은 이제 익숙한 거죠. 우리 다대다 면접. RP 면접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보겠다. 뭐 마케팅 성공해야 되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 이거는 네, 한 명씩 들어간다는 거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거나 아니면 허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외운 거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저 감사한 말씀 해주시네. 뭐 제일 듣고 싶은 얘기 해주신다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빠르게 할게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농협도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필기시험 날짜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필기시험 만약에 자기가 합격을 해서 필기까지도 같이 이제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두 회사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이랑 계열사, 뭐 다른 계열사 생명이나 보험도 같이 지원할 수 있냐?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하나만 고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를 진짜 다 읽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읽습니다. 뭐 새벽 5시까지 뭐 그냥 밥을 거릅니다. 그냥 이거 빨리 채점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니까 잘 쓰실수록 좋겠죠. 이제 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관들이. 그러니까 잘 읽을 수 있게 쓰셔야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력이나 이런 게 뭐 중요한가요? 저는 뭐 상경계열 아닌데요. 저희는 적는 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공, 뭐 나이 뭐 모릅니다. 나중에 연수원 이제 앞두고서 이제 그때 저희 직원이 됐을 때 인사원장 입력하려고 받을 때나 알게 되지 그전에는 모릅니다. 자격증은 뭐 다 어떤 게 중요한가 했을 때는 요번에 공고 뜬 내용에서 알려드릴게요. 뭐 다른 거 가점이 되는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거는 자격증에 대한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들어오셔서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들이 대부분이고 은행원 자격에서 그 가점을 드리는 자격증은 CDCS 신용장 전문가, 재무분석사 CFA 레벨 3, 그다음에 재무설계사 CFP, 그다음에 FRM 재무형 관리사인데 GARP에서 그 취득한 자격증만 해당. 요거 외에는 가점이 되는 자격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격증이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은행 지원 못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는 도대체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뭐 은행에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돼.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은 다 쓰시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평가에서 배제를 합니다. 뭐 근데 하다 보면은 뭐 하늘에서 내리는 뭐 모처럼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놔요. 이제 비유를 제목에다 비유를 해놓은 거죠. 이런 걸로 또 걸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학교 이름 그 학교 내에서만 운영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한양대다 그러면 한양 뭐 이런 거를 써놔가지고 이거 한양대인가 보다 이렇게 유추가 또 가능하게 이런 거 굳이 하지 마세요. 점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를 알든 뭘 알든 저희는 뭐 그런 걸로 채점을 하질 않으니까 네, 블라인드는 애초에 잘 지키시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한 10분 이제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는 걸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 디지털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디지털하고 IT의 차이를 잘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 많은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예요. 이걸 수기로 하거나 고객도 이 과정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걸 디지털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디지털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이걸 구현해내는 게 IT 부서겠죠. 그래서 디지털은 뭐 어떤 IT적인 능력이 출중한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기획하고 발견해내고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것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뭐 질문 올려주신 거를 한번 보면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기 너무 어려운 산처럼 느껴진다고 써 놓으셨는데 네, 우리가 근데 등산에 실패한 적은 없죠. 어쨌거나 다 정상까지는 다 올라가고 또 뭐 경치도 즐기시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시잖아요. 네, 편하게 마음 갖고 한번 가 보시죠. 네, 이제 위에서부터 볼게요. 취업 선배로서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할게요. 팁이라는 거 저는 일단 그냥 취업 선배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낚시처럼 이 기업체 나는 평생 이 기업체만 지원할 거야 해서 하는 게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채용 담당자임에도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운도 좀 작용합니다. 내가 90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때는 100을 가진 사람들이 막 수두룩할 때가 있고 어떤 채용에는 뭐 80만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90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때는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업체에 낚시처럼 말고 그물을 던지듯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좋다. 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 은행만 지원하는 간절한 사람을 뽑고 싶지만 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아라고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될 거야 하니까 나는 여기다가 킬링 포인트를 난 넣을 거야. 이거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강한 의지가 좀 차이를 많이 만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사 준비를 어떻게 했나요?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많은 기업체에 썼었고요. 사실 뭐 너무 오래돼서 이제 뭐 경험담이랄 게 좀 그렇긴 한데 입사 준비를 할 때는 그 공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이 제가 했던 거 나 이런 것도 참 했었지 그걸 갖다 쓰는 게 생각이 납니다. 공고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게 출발점이고 글쎄요. 이거는 조금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따 한번 생각이 또 나면 말씀드릴게요. 3차 면접 단계가 많은데 며칠에 걸쳐 진행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오시면은 하루에 끝납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지원자가 많으니까 뭐 8일도 하고 2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만 오세요. 해서 그 하루에 3가지 면접, 뭐 6급은 2가지 면접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좀 있을 거고 뭐 너무 길어지면 중간 식사도 드리고 해서 하루에 걸쳐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력서 작성할 때 지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경력 작성해도 되나요? 네, 여러분 일단 저희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전 경력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IT 업계다 하면은 사전에 뭐 했냐, 포트폴리오 줘봐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지금 경험이 은행에서는 사전에 뭐 하셨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력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력이든 간에 그걸 어떻게 했고 뭐 어떤 어려움을 극복을 했고 어떤 창의적인 뭐 해법을 찾았고 아니면 거기서 내가 뭘 느꼈고 이런 how가 더 중요합니다. what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은 다 쓰셔도 되고 대신에 나열하는 것보다는 풀어서 어떻게 했는지를 쓰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면접자나 자기소개서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제 면접자 같은 경우는 눈을 맞추고 아무튼 외우듯이 자기가 뭐 한 2,000개를 외워왔다.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떤 질문을 해도 난 외운 거에서 다 나온다. 이런 거는 기억에 안 남습니다. 면접관도 그분하고는 채점을 안 하고 싶어요.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지원자는 눈을 마주하면서 제가 말을 하면 중간에 잠깐 멈춰가지고 그걸 다시 듣고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는 눈을 마주치면서 했던 면접자들이 기억에 남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핀트가 맞아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외운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참신한 비유를 하는 분들. 첫 번째는 물어본 거 다 답변이 들어있는 거. 두 번째는 참신한 비유를 한 거. 세 번째는 와 이런 건 나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없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참신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경영 쪽 전공 외에도 많이 채용되나요? 네, 이제 전공 모르니까 나중에 연수원 때
보게 되면 전공이 정말 다양합니다. 인제 뭐 건축도 있고 뭐 사회복지 쪽도 있고 뭐 수많은 전공들이 오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으로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IT 관련해서 갖춰야 할 필수 자격증. 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넣어 놨어요. IT는 정보 처리 기사가 필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 쪽에는 인제 뭐 수학, 통계학, 산업공학, 금융공학, 학사학위 이상 뭐 이런 것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공고를 한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제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고를 봐야만 그 회사를 지원하는 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뭐 저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에서 너무 떨리면 다시 발언해도 마이너스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떨리는 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내용을 보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실 필요 없고 한번 끊고 가세요. 네. 잠시만 했다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떨리는 게. 경험에 의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 사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거 갖다 쓰는 거. 면접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실제 하지 않았던 거를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면접관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 한 사람들이고 말을 하다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딴 사람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 정말 티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어 대단한 그 경력을 어디서 수입해 오지 마세요. 그냥 자기 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뭘 느꼈고."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그분 어차피 저희도 첫인상을 보고 계속 그 인상을 계속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보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자기 거 아닌 거를 함으로써 막 혼란스럽고 면접관도 혼란스럽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올라온 질문은 말씀을 드렸고요. 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아직 시간이 쪼끔 남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저 때문에 농협에 더 입사하고 싶어지셨다고요? 네. 그냥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네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대다 면접 시 앞 면접자와 생각이 같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앞에 면접자랑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좀 유머러스할 수도 있죠. 위트 있게 또 "제가 하려던 그 답변인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그치면 또 안 되겠죠. 뭐 임기응변처럼 아니면 순발력처럼 하지만 뭐 굳이 보완하자면 요런 내용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사실 면접에서의 그런 순발력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고객하고 상담하고 마케팅할 때도 우리 순발력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면접관들도 좀 보니까 한번 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압박 면접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압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만 하는 걸 좀 피하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질문만 하면 서로 루즈하잖아요. 뭐 이 사람은 외워온 거 답변하는 시간이 될 거고 저희는 거기서 뽑아낼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압박 면접보다는 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고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렵게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많이 충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 아까 인제 네. 그 경험담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저는 면접장에서 이렇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떤다 그래서 내가 더 도움될 게 없다.' 인제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제 시간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생각하시는 농협의 장점. 저는 첫 번째로 농협에 들어온 이유는 공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인제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나라에 또 국가에 기여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이었고 두 번째 누구나 생각하시죠. 일단 '안정적인 직장이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직자님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채용 시장도 좀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많이 말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도대체 뭐 이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도서관 같은 데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갈 때마다 인제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될까 말까 하는 거랑 '나는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가짐은, 그런 공격적인 마음가짐은 좀 끝의 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로 해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아 그거 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라고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고 딱 하나만 넘어서시면 무조건 합격하고 내년에는 사원증 메고 커피 들고서 인제 길 걷고 계실 테니까 항상 가장 도움이 되는 모습만 그리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농협은행에서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